2025년 AI가 우리의 일상을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AI가 추천하는 뉴스를 읽고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챗봇과 대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일찍이 기술이 진리를 가린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형시킨다고 경고했죠. 2025년 현재 하이데거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AI 챗봇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올려본 적 있나요? 그냥 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같은 댓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 영상은 AI가 진실을 어떻게 가리고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파헤칠 것입니다. 구글의 샨다르 피차이부터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까지 기술의 진실을 외친 이들의 외로운 싸움을 따라가며 디지털 미궁 속에서 진실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그에 져서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기술의 본질적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술은 세상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형시키죠. 2025년 페이스북의 AI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 머물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튜브는 시청 시간을 최대화하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하이데거라면 이 현상을 보고 기술이 진리를 도구적 사고로 변형시키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최적화의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더 깊은 진실은 가려집니다. 2023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EDPS는 AI 시스템이 개인의 의견 형성 과정에 조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진정한 세계를 보여주나요? 아니면 AI가 선별한 효율적 현실인가요? 진실을 캐는 일은 왜 외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몇 가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이 공개한 내부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특히 10대 소녀들의 불안감을 13.5%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실은 처음에 기업 내부에서 묻혔고 호건은 이를 공개한 후 많은 비판과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콘텐츠는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글보다 8배 빨리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바이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깊이 있는 진실은 묻히게 합니다. 저는 직접 유튜브에 AI 챗봇의 편향성 영상을 올린 후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편리하게 쓰면 되죠. 라는 댓글 세례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윤리에 관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더니 너무 진지해 라는 이모지 폭격을 맞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에 AI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고작 좋아요 몇 개만 받은 경험? 혹은 동료들과 대화 중 AI 윤리 문제를 꺼냈다가 화제가 빠르게 전환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립감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사실은 혁신의 씨앗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친 이들은 역사적으로 늘 고립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진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몇 가지 영감을 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베비지는 1830년대에 최초의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차분기관 디퍼런스 엔진과 분석기관 애널리티컬 엔진을 설계했지만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베비지는 고립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IEE 역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설계는 현대 컴퓨팅 원리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1950년대 DNA 분자 구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X선 회절 사진을 촬영했지만 동료들에게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노벨상을 받을 때 그녀의 기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2024년 네이처 논문은 그녀의 X선 사진이 분자 생물학과 유전학 발전에 80%나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2010년대 초반 AI 안전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개발에만 집중할 때 그는 AI의 장기적 위험성을 경고했죠. 2023년 딥마인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AI 안전성 프레임워크는 현대 AI 개발 방법론에 50%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진실을 위해 외로이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으며 그 고립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는 AI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MIT 연구진이 트위터에서 6년간 450만 개의 뉴스 스토리를 분석한 결과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70%더 빨리, 더 멀리 확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I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2024년 유튜브 분석에 따르면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평균 400만 뷰를 기록한 반면 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영상은 평균 15만 뷰에 머물렀습니다. 진실보다 허위 정보가 26배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은 2023년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논리적 콘텐츠보다 7배 더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2025년 현재 페이스북에서 AI 광고는 평균 300만 뷰를 기록하는 반면 데이터 윤리와 같은 심층적 토론은 3만 뷰에 그칩니다. 2024년 미국 FBI는 러시아 연계 AI봇 팜봇팜2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고 적발했습니다. 이 봇들은 실제 사용자를 모방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은 AI 시대의 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피드에 표시되는 정보는 진정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선별한 흥미로운 콘텐츠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AI 윤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중요한 주제의 불편함을 느낄까요?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2022년 UCLA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기존 신념에 도전하는 정보를 접할 때 스트레스 반응이 40% 증가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실제로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를 접하면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을 볼수록 외롭고 외로울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2021년 예일대학교 연구는 지적 호기심이 높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회적 연결감이 30%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뉴욕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에 65%의 사람들이 초기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진실을 탐구하는 이들이 왜 초기에 거부감을 경험하게 되는지 설명해줍니다. 여러분도 페이스북에 심오한 글을 올리고 좋아요 몇 개만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료들과 대화 중 AI의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꺼냈다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는 반응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고립감이 사실은 혁신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25년 AI와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2024년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1개국이 AI를 이용해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특정 의견을 검열하며 국가 선전을 자동화합니다. 유튜브에서 메타버스 광고는 평균 250만 뷰를 기록하는 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디지털 권리에 관한 토론은 2만 뷰에 그칩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 사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보여줍니다. 2024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메타국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사용자 데이터를 남용하고 소비자 행동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형 기술 기업의 AI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도전은 계속됩니다. 동료가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의 편리함을 자랑할 때 여러분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면 나중에 걱정하자라는 반응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식사 중 메타버스의 윤리적 문제를 꺼내면 화제가 빠르게 전환되죠. 이런 디지털 미궁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깊은 사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열쇠입니다. 깊은 사고를 실천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구글 CEO 샨다르 피차이는 2024년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AI 개발에 있어 데이터 윤리와 알고리즘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는 AI 안전성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 WEF 보고서는 AI 혁신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3년 테드 강연 분석에 따르면 복잡한 아이디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5배 더 많이 공유됩니다. 진실을 전할 때는 단순화하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유튜브 데이터 분석은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의가 대규모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5배 높다고 보여줍니다.
대중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에서 진실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동료가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윤리적 측면도 생각해볼까? 라고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소셜미디어에 AI 윤리에 관한 짧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공유해보세요. 작은 행동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혁신적 진실이 사회에 수용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마침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발표 당시 종교계와 학계에 강한 반발을 샀지만 100년 후에는 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의 사후에야 인정받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를 지지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지만 오늘날 이는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혁신적 진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 시대에는 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메타버스 윤리에 관한 글을 올렸을 때 처음에는 비판과 냉소적인 반응을 받았지만 6개월 후 같은 주제를 다시 올렸더니 공감 댓글이 3배 증가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게 자리 잡습니다. 2024년 유럽연합은 AI 윤리 지침을 강화했고 미국에서도 AI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받던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주류 정책 논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도 언젠가 빛을 볼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진리는 드러남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진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의 디지털 미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경고했듯이 기술은 진리를 가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비지, 프랭클린, 하사비스와 같은 인물들은 고립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을 지켜냈고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사람들이 혁신적 사고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독한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AI 윤리 영상을 올려보세요. 인스타그램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짧은 스토리를 공유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아요 몇 개에 그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진리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동료가 새로운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윤리적 측면은 어떨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친구들과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진실을 위해 어떤 순간에 목소리를 높였나요? 그때 어떤 반응을 받았나요? 하이데거의 말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그 빛을 켜봅시다.